아이고,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제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담당하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신장이랑 같이 연결된 그 부는 방광생식기. 그래서 여자들은 자궁, 남자분들은 그 뭐 정소,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전립선, 이거 다, 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는 귀의 다양한 어떤 기능과 신장은 밀접합니다. 그리고 오지, 성향은 신장이 약한 분들은 잘 놀라고, 그 다음에 겁이 많고, 또 긴장하는 정도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장이 되게 약한 사람인데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짠맛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짠맛 때문에 신장이 많이 망가지면 짠맛을 좀 덜 먹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뼈. 신장은 희한하게 우리 몸에서 이제 뼈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뼈가 약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호르몬들도 많이 신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은 겨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신장 약한 분들은 겨울 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색깔은 흑자색, 그러니까 흑색. 요즘 이제 블랙푸드 되게 많이 뜨죠. 그 말은 신장이 망가질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장은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요 앞에 사실은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그다음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걔네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요렇게 신장이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하고 순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콩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팥의 색깔을 하고 있어서 그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요 오른쪽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여기 간이 있기 때문에 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뭐 우신, 좌신 뭐 이렇게 하고요. 이 요 이제 우리 몸에서는 딱 이 사진이 너무 딱 정확하게 이게 딱 그 콩팥의 위치입니다. 내가 이쪽 부위를 그러니까 척추 이게 등에 보면 이렇게 좀 폭 들어간 자리 거기가 이제 콩팥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관장하기도 하고 또 신장의 경락이 다 척추 옆을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허리, 목 이런 그러니까 뼈도 약하지만 요 척추 쪽도 조금 불안불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장기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신장이 내가 너무 약해서 일 수도 있지만 시작부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요 식도로 해서 음식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위장에서 문이 꽉 잠겨서 위산이 나와서 이렇게 죽으로 섞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섞어진 음식이 요 보라색 소장으로 가면 영양은 흡수되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똥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요 흡수된 영양은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으로 가서 이제 그 영양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처리하고 영양을 잘게 쪼개서 우리 세포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 당의 형태로, 포도당의 형태로 이렇게 그 쪼개주죠. 그렇게 해서 요 간에서 해독하고 이렇게 대사 과정을 거친 그, 영양이 심장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 심장은 이걸 바로
온몸으로 돌리지 않고 또 뒤에 여기 이제 희미하게 보면 그 콩팥이 있습니다. 심장 뒤쪽에 이제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심장에서 다시 콩팥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지용성 독소를 걸러주고 요 심장에서 또 이렇게 콩팥을 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수용성 독소를 막 걸러줍니다. 이렇게 독소, 노폐물을 걸러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또 혈액을 돌리는데 어, 신장은요, 가장 빨리 생기는 장기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빨리 생겨서 우리가 태교를 주로 무엇으로 하죠? 무엇? 소리로 하죠, 소리. 그 좋은 음악 들려주고, 뭐 아빠가 뭐 이렇게 배에다 손 얹고 이야기해주고 이거 되게 좋아한다라고 아기는 다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잘 보지는 못합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뭐 태어나서 한 100일 전후에 뭐 그 흑백 모빌 이렇게 흑백 정도 구분하고 이런데 소리는 듣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듣거든요. 뱃속에서도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을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봤고 아버지 임종을 보진 못했지만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셨을 때 그 막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먼저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듣고 계신다. 돌아가셨지만 듣고 계신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이 신장은 아주 일을 멈추지 않아서 이제 천천히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경무를 하는 장기입니다. 신장이.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무엇을 하느냐. 우리 몸에 혈액을 요 콩팥 아까 이전 요 하나 하나씩 요 하나가 1.5톤의 혈액을 계속 필터링을 해줍니다. 계속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이렇게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그런다. 1.5톤 우리가 1.5리터짜리 페트병 1000개 정도의 피를 하나의 콩팥이 양쪽으로 치면 엄청난 양을 계속 걸러주죠. 정말로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신장 얘가 안 망가지려면 얘가 일이 적으려면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 됩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하면 되는데 혈액이 맑고 깨끗하지 않을 일이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걸린 분들, 당뇨병 있으신 분들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망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투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또 신장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 또 투석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진짜 투석하는 병원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은 이렇게 하루 종일 피를 걸르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신장은 우리 몸의 이제 정신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되게 예민하세요. 엄청 많이 예민하고 좀 히스테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신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조금 항상 마음이 조금 편안합니다. 예민함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신장은 그래서 기를 관장한다고 기절, 기가 이제 끊긴 거예요. 기가 끊긴 거고 또 경기, 깜짝 놀라는 거죠. 경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가가 경기를 하면 호박을 다려 먹입니다. 신장에 좋은 호박을 다려 먹입니다. 참 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셨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그 뭐 내가 인기척, 인기척을 느낀다. 그럴 때도 신장이 조금 약한 분들일수록 그런 걸 잘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기운도 잘 느끼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좋구나. 되게 지금 기쁘구나 하는 기운, 기분, 이런 것도 잘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그런 걸 과하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 연예인, 그 다음에 좀 그게 좀 심하면 이제 무당,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기를 잘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기진맥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가 다 해서 맥도 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영어로는 exhausted라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다 지쳤을 때 기진맥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렇게, 어, 신장에 대해서 요만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가 신장 관련해서 사진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되게 빨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방금 신장은 온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데, 당연히 요 혈관에 온갖 노폐물, 그 다음 노폐물들이 많으면 신장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점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투석을 한데 신장 기능이 25%밖에 안 됐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장은 이렇게 망가지면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이전에 배웠던 간, 위장, 뭐 소장, 대장 다 이렇게 복구가 되거든요. 다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은 망가지면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5% 남아서 투석을 한다. 그 투석이 뭘까요? 그 신장이 혈액을 필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밖에 인공투석기, 혈액을 걸러주는 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계에 내 혈액을 다 빼서 그 기계에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노폐물이 걸러진 혈액을 몸 안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근데 투석을 하는 분들 보면 완전 삶의 질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어, 매일 가서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신장의 어떤 그 기능에 따라서 하루 걸러 한 번씩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복막에 이 투석, 이 튜브를 연결해가지고 자는 동안 또 이렇게 투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진짜,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투석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 진짜 정말 신장이 다들 위험하고 약하세요. 그리고 신장에 나빠질 어떤 음식과 식생활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자, 당, 이 혈액을 대표적으로 끈적끈적하고 더럽게 하는 게 당입니다. 세상 모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나쁜 지방, 그러니까 그 포화지방, 그 다음에 부패된 지방. 우리가 튀김 음식을 사서 먹는 건 튀긴 음식을 튀긴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먹는 거는 이 이동하는 동안 다 그 기름이 산소하고 닿아가지고 공기와 닿아서 다 부패를 해요. 그래서 그 썩은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지방 이런 게 혈관 안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혈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각종 많은 노폐물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몸 안에 넣어주는 게 온갖 첨가물들, 화학물질들. 신장 입장에서는 걸러야 하는 노폐물입니다. 진짜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향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뿌얘집니다. 혈관 안에 정말 혈관을 급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장이 약한 분들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신경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약하게 타고났으면 그러면 좀 더 이 혈관이 끈적끈적해질 일이 자주 있겠죠.
예민하니까. 그래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화학물질들, 우리가 호흡으로도 온갖 화학물질들 많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피부로도 화학물질들을 많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날마다 쓰는 샴푸,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 제품, 그 다음에 온갖 향들, 인공향들, 그런 거 특히 진짜 제가 못하게 하는 게 데오드란트, 겨드랑이에는 진짜 땀샘이 많습니다. 이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오드란트를 이렇게 계속 뿌리면 그 땀구멍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우리가 이제 피부로 들어가는 걸 경피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피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피부 아래에는 바로 혈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거 위도 가야 되고 소장도 가야 되고 대장도 가야 되고 중간중간 거쳐야 할 경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을 통해서 또 이런 해독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는 바로 혈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혈관으로 그 화학물질들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나쁩니다. 그래서 요즘 아가들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가들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그냥 화학물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애기들도 이렇게 뽀송뽀송 냄새 좋으라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애기들한테 이렇게 바디 샴푸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른이나 아가나 땀구멍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아기들의 몸에는 그러면 그 모공의 땀구멍의 밀도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독이 아이들의 피부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토피 많고 태열 많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콩팥을 공격하는 물질입니다. 콩팥을 이제 신장을 공부를 하면 진짜 제가 하면서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뭘 먹고 뭘 바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 뭐 비건이다, 안전한 제품, 사람들이 오가닉 이런 거 막 선호하는 게 다 이런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투석을 하는 노인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 투석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는 요양병원.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투석을 하는. 자, 이만큼 투석 환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나 요양병원 가면 난 진짜 이제 가면 못 나와. 살아서는 못 나와.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살아서 못 나오더라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투석병원을 흔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이 수원하고 용인 딱 경계에 있는 곳인데, 저희 집에서 수원 뭐 아주대 병원도 가깝고, 하여튼 수원이 가깝습니다. 수원에는 보면 조금 노령 인구들이 많이 사십니다. 진짜 인구 밀도도 좀 이렇게 높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아주대 병원 가는 길에 투석 병원이 얼마나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흔하게 많고, 제가 지난주에 괴산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괴산이 정말 작은 그 군이죠. 굉장히 작은 곳인데 거기에도 아주 큰 규모의 투석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게 살면서 아주 오래 살면서 신장이 망가진 채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렇게 투석 병원이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투석 병원 안에 내부. 이게 일부분을 찍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쫙 한 병실에 36개 베드가 있고 투석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와, 나 이거 무슨 파티, 파티 공공가 했는데, 야투 앳 한남. 한남에서 야투하는 거예요. 야간 투석.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을 위한 홈스피탈 야간 투석. 와, 진짜 핫한 한남에서 즐거운 야투래요. 이게 진짜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 한남동은 강남에 이제 직장인들이 그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여기서 야간에 투석을 한다는 거. 투석 전문의, 숙련된 간호사, 투석 체험. 이 무슨, 뭐, 유흥업소 광고하듯이,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 투석 환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장은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음, 요즘 뭐 신장결석, 요로결석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신장은 신경을 관장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써. 내가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먹어도 다 써져 버립니다. 다 써져 버린다. 근데 칼슘의 1번의 용도가 뭐냐면 내 혈액의 산도를 맞추는 겁니다. 산도. 혈액의 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혈액의 산도는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약 알칼리성의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약 알칼리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고 정말 통곡물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굳이 칼슘을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이 약 알칼리의 어떤 그 산도를 유지를 하겠죠. 근데 우리 어때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된다는 건 산성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너무 많이 쓰면 또 그나마 음식에서 조금 먹은 칼슘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리고 내가 산성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 뭐냐면 그 탄산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그 이런 게 산성 음료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많이 사 먹는 에너지 음료 이런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대표적인 산성 음식. 이렇게 육류 많이 먹고 그 탄산 음료 많이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는 그 연령대가 주로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청소년, 남자, 여아보다는 그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이 먹죠. 그래서 요즘은 원래는 20, 30대 젊은 남성들한테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그 연령대가 되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산성 음식을 먹고 몸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몸은 칼슘을 엄청나게 혈액을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갖다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빼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빼오면서 그게 남은 칼슘들, 빼오고 남은 칼슘들이 신장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처럼 이렇게 뭉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 신장 안에 있으면 신장결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나게 통증이 큽니다. 통증이 큰데 크지 않으면 병원에 가면 뭐 그 물 많이 마시고 성인들 같은 경우 맥주 많이 마셔서 이렇게 돌 빼내면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레이저로 이렇게 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칼슘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나한테 신장결석이 있고 이런 결석이 자주 생긴다면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계속 뼈에서 꺼내가지고 갖다 쓰고 먹는 음식에서 칼슘을 다 이렇게 갖다 쓰기 때문에 칼슘이 많아서가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칼슘, 좋은 미네랄을 충분히 특히 셀레늄, 마그네슘 이런 걸 많이 드셔야지 이게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뻑하면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는 거는 체질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겁니다. 산성 음식. 그 탄산음료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런 그 튀김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게 재발을 완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칼슘을 충분히 많이 먹어서 혈액의 산도를 이렇게 잘 맞출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제 하시면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이라는데 그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도 산성 음식 많이 먹고 아이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결석, 요로결석 이런 걸로는 투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죠. 신부전, 그러니까 정상적인 콩팥. 이게 이제 콩팥의 기능이 여기 100% 아주 쌩쌩한 겁니다. 33% 이제 좀 이상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지금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부전이 와서 얘가 필터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10% 되기 전에 보통 한 25% 선에서 그 투석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그 투석 병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신장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인 분들도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분들도 그 당뇨 자체로 그 혈압 자체로 생기는 위험도 있지만 그 상태로 몸을 계속 놔두면 신장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당뇨와 그 고혈압을 빨리 이렇게 정상의 상태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정말 좀 치열하게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자, 어, 이게 뭘까요? 이게 냅킨인데요. 모차르트 생가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는 냅킨을 모차르트 악보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줍니다. 마케팅이죠. 마케팅인데 제가 생뚱맞게 이걸 왜 올렸냐면 이 악보 보십시오. 와, 고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여서 그렇습니다. 천재여서 그냥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들한테 태교 음악으로 제일 좋은 게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뱃속에서 아이의 콩팥은 벌써 만들어져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천재의 음악을 들려주면 그 안에 굉장히 뭐 온의 번민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심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모차르트의 전기나 모차르트의 초상화를 봐도 모차르트는 신장이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신분열을 앓았고 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요절을 했죠. 하여튼 뭐 이런 그래서 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 아가 지금 귀가 엄청 아픕니다. 중이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신장이 약하게 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되게 예민하고 소리에도 엄청 예민하고 그래서 잘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중학교 때가 벌써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중이염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 못 간다고 중이염을 알아서 중이염 때문에 귀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왜 그때는 중이염이라는 질병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낯설어서 뭐라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가들도 너무너무 흔한 질병이 중이염입니다. 아가들이 태어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과 독소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진짜 콩팥이 작거든요. 그 작은 콩팥으로 혈액을 막 걸러내는데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이 중이염, 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가들 비행기 탈 때 귀마개 꼭 해주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아가들은 귀가 약해서 이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비행기 고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이 막 울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 그게 좀 더 심합니다. 근데 어른인데 내가 여전히 중이염이 많고 이압을 잘 느낀다. 그러면 신장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 그래서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귓병이 이명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명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팥을, 그러니까 혈액을 더 맑게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이명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눈의 흰자가 굉장히 바둑돌처럼 하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백색을 띈다라고 하는데 아가들은 신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흰자가 청백색을 띈다. 신장이 되게 약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조스 영화, 공포 영화, 뭐 무서운 영화들 생각하면 다 소리가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그 이 공포감은 소리로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스 영화에서 그 음악을 빼면 그렇게 그게 공포스러운가? 라고 이렇게 별로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도 잘 듣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장점은 언어가 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작정하고 일본 영화를 쫙 보면 웬만한 일본어를 생활 일어를 그냥 합니다, 저는. 그 약한 신장 덕분에 받은 그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차르트도 이제 신장이 약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발달된 길을 가져가지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공포감은 주로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때 등골이 오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등골. 우리 왜 머리카락 시작되는 그 부위, 목덜미. 이 고기가 신장경락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신장경락이. 그래서 신장으로 다 느끼는 겁니다. 공포감은. 그래서 어, 아주 제가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이분도 신장이 너무 약한 분입니다. 음, 평생을 우울증, 그 다음에 환각, 환청에 시달려서 급기야는 본인의 귀를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걸 했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이분의 삶은 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유독 좀 많이 예민하다. 소리에 많이 놀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아이의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 엄마가 완전 포커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규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근데 그걸 어른이 더 그 규칙을 철저하게 강요를 하면 이 아이는 강박증이 굉장히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더 많이 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 뼈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아까 칼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음, 혈액의 산도를 맞추는 그 역할을 할 때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그거에도 일조를 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액의 산도를 맞추는 거 오로지 칼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혈액의 산도가 깨지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뼈는 부러져도 살거든요. 뼈는 부러져도 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 그, 이, 여성 호르몬이 줄었어. 혈액의 산도를 맞춰야 돼.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꺼내오자. 막 미친 듯이 꺼내와가지고 혈액의 산도를 맞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요즘 조기 폐경 굉장히 많으시죠? 조기 폐경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먹고 바르고 많이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환경 호르몬들 때문에도 그 조기 폐경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태어날 때 한 500개 정도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또 빨리 이제 초경을 시작하니까 뭐, 13살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년은 12달이니까, 그, 한 40년 좀 못되게 생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모유를 먹이면 또 난자가 이렇게 배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애를 막 10명, 12명 낳았기 때문에 뭐 갱년기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 난자를 배출 안 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 보통 폐경을 뭐 62살. 그래서 옛날에 신둥이 이런 게 아니 뭐 우리 엄마가 나를 50에 낳았어.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만큼 난자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출산도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거 많이 하죠. 인공수정. 인공수정하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난자를 많이 빼냅니다. 많이 빼내면서 이 폐경이 이제 폐경의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들이 불안해지면서 그런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또 폐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여성들 조기 폐경 보통 조기 폐경 있는 분들 보면 직전 한 몇 년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신장이 관장한다는 그 신경계에 교란이 생기면서 폐경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 엄청나게 많이 먹죠.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많이 먹고 바르고 하시죠. 그죠? 스테로이드 많이 먹고 바르고 하신 분들 많이 그거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들도 호르몬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약 자체도 조기 폐경을 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폐경에 오신 분들 이렇게 골다공증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뭐 와파린 계열 이런 약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 골다공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나 역류성 위염이다 뭐다 해가지고 제산제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골다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처럼 몸이 작고 뼈가 약한 사람들이 조기 폐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진짜 골밀도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뼈가 너무 작습니다. 뼈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작은 뼈가 골밀도까지 낮으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골밀도를 열심히 체크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골밀도가 높습니다. 저는 칼슘도 많이 먹고 산성 음식을 안 먹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생리를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 관련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은 보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골다공증 생기면 얼마나 더 작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굽어지는 거. 뼈가 굽어지는 거, 뼈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뼈가 많이 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골절을 하면 이렇게 그냥 댕강 부러지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산성 음식 많이 먹고 하니까 골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댕강 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생기면 부러지면 타삭 깨집니다. 타삭, 와자작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와자작 깨져서 여기 깨진 부분을 갈고 그 사이에 인공뼈를 심어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골다공입니다. 되게 우리가 미리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 좋은 음식을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다 되어버려서 1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고, 네. 요즘은 블랙푸드가 뜨고 있습니다. 블랙푸드는 다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신장.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색 당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색 당근은 위장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자색 당근은 신장에 되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 블랙푸드, 얘는 검정콩,
검정콩. 그다음에 얘는 블랙커런트라는 또 열매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블루베리. 근데 유일하게 블랙이 아닌데 신장에 되게 좋은 게 호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개, 이 블랙푸드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노폐물을 밖으로 많이 배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해롭거든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신장이 많이 해로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중화시켜 주는 게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검정콩에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검정콩이 되게 많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얘네들 공통점이 뭘까요? 블랙푸드이기도 하지만 보십시오.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생육 기간이 되게 짧고 그 다음에 짧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뭔가 나쁜 게 그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약이나 여러 가지 비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더 신장에 무리가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장에 좋은 영양소, 신장에 제일 좋은 건 아세로라씨입니다. 우리 비타민C. 비타민C가 신장을 굉장히 이렇게 청소도 많이 해줍니다. 청소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식물 영양소가 진짜 좋거든요, 신장에. 그거는 이제 더블엑스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네랄, 셀레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더블엑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칼슘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슘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이 몸 안에 흡수가 되려면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실내 생활하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고 해서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의 한 5배 정도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권장량이라는 거는 요만큼은 못해도 요만큼은 먹어줘야 된다 이거 뭔가 의미 있는 그게 생기려면 이제 좀 더 많은 양을 드셔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 조금 더 강조하느라고 파이토 프로틴이라고 썼는데요. 파이토가 식물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신장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망가진 분들 의사 선생님이 하도 단백질, 고기, 단백질 먹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틴 권하면 되게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신장 안에 체가 있습니다. 이 혈액을 걸러주는 진짜 체가 헐거워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당뇨인 분들은 혈액이 걸쭉해가지고 그 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체가 망가진 상태이면 내가 먹은 단백질이 그 체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단백뇨입니다. 그래서 요즘 단백뇨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소변에 거품 나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사구체를 짱짱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 짱짱하게 하는데, 이 파이토프로틴과 아세로라씨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당연히 혈액을 맑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에 노폐물을 많이 걸러주는 거라,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합니다. 간도 노폐물을 걸러줘요. 해독. 독소를 제거하는 거. 그러면 신장이 할 일이 없으려면 간이 쌩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간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이 회복이 되어서 제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하면 신장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일이 별로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은 짧고, 많은 부분을, 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모르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내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실천을 하다 보면, 나 좀, 마음도 조금 편해, 예민함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소리의 예민함은 제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날마다 저의 신장을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신장을 내가 가지고 100살까지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나의 정신을 어떻게 내가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호흡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 많이 하셔서 좋은 자세로 공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Q&A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좀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